책을 쓰고 나서 그냥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강연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요. 엄마들 워킹맘이나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컨설팅 진행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출간 후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책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 책 써? 알았어 작가님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처음에는 좀 얘기를 하다가 첫 책이 출간을 하고 출간 기념회를 해서 사인회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놀라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나오니까 아니 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책을 어떻게 하면 쓰는 거야? 라고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책을 쓰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세일즈를 하다가 퇴사가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지?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 그 이야기를 한번 책을 써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 쓰기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책을 쓸 때 처음엔 되게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지? 라는 게 사실은 제일 고민이었죠. 나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이것들을 생각했었더니 사실은 그 고민이 좀 해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어떨 땐 기분이 좋았고 어떨 땐 뿌듯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하고 상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재로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뭘 쓰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를 얘기하지 않고 글을 쓸 수는 없나요? 그렇게도 가능하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거든요. 삶에서 내가 꼭 주인공이 되기보다 내가 전문가로서 나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써도 되고요.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같이 겪었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같이 쓰고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자료 제시를 하게 되면 내 이야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전문 서적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책을 쓸 때 내 이야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만나왔던 다른 에피소드를 쓰면서 충분히 책을 쓰실 수 있어요. 출판 같은 경우는 출판은 내가 출간을 하려고 하면 책을 출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출간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투고예요. 투고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원고를 내가 출판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이메일로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조금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작가로 계약을 하는 게 투고거든요. 모든 책을 사실은 투고로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자비출판이라고 해가지고 내돈내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자비출판은 좋은 게 뭐냐 하면 투고하고 하면 1년의 과정에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의도보다 출판사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쓰고 싶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 투고랑 자비를 좀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독립출판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출간의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거예요. 글을 쓰고 편집하는 편집자를 섭외를 하고 표지 디자이너를 섭외를 하고 인쇄소, 온라인 서점까지 그런 계약들을 혼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책을 쓰면 뭐를 받죠? 인쇄를 받잖아요. 인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고 같은 경우는 작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한 10% 정도? 내가 책 정가의 10% 정도를 판매를 한 부수에 따라서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신인 작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 10%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출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고에서 계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계약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약금을 받으셔야지 계약이 된 거고요. 계약할게요. 이제 사인하고 아무것도 계약금이 없으면 사실은 계약이 안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1년이, 2년이 지나도 책을 못 출간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투고를 하면 10% 정도 인쇄를 받고 계약금을 바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받으셔야 되니까 그거를 꼭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비출판 같은 경우도 인쇄가 출판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비출판은 인쇄가 40에서 50% 정도, 30에서 한 50% 정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쇄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작가라고 하면 글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글만 쓰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내서 책이 나오면 책이 나왔다, 나 이제 작가다 라고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출간을 하면
이거는 마케팅이 필수예요. 마케팅이 필수인 게 왜 그러냐면 책은 뭐예요? 제가 혼자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독자들한테 내 책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마케팅이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책 쓰고 나서 그냥 창고에 고이 모셔두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마케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책은 그냥 나는 작가라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출간 마케팅까지 같이 하면서 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마케팅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작가가 마케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 인스타그램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다른 것들을 하려면 유튜브라던가 다른 블로그나 이런 거 하려면 되게 시간이나 그런 투자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 스레드에 매일매일 조금 하루에 한두 문장씩 글을 쓰면서 내가 작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좀 알리면 좋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장소에서 쓰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글을 쓰고, 나의 작가의 사생활,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로 마케팅을 시작을 하시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 내가 아마 3개월, 6개월 후에는 작가가 이제 출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투고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계정이 내가 이미 많이 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간을 하고 나서 인스타 마케팅을 하지 마시고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 과정들을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널리 알리면 나중에 출간했을 때 굉장히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홍보 과정들을 내가 인친들하고 스친들하고 이렇게 과정들을 조금 공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자책 출간, 저는 전자책도 출간을 사실은 해봤고, 책을 할 때 클라우드 펀딩도 해봤어요. 근데 전자책은 사실은 일반 종이책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페이지 수의 제한도 없고, 그리고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나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도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책이 조금 힘들다면 전자책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쓰고 나서 책으로 출간하려면 많은 그 다음에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1이라고 하면 전자책은 한 0.5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책을 조금 도입을 해보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전자책이든 아니면 종이책을 하든 클라우드 펀딩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요것도 저 이번에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책이 출간되기 전에 나의 책을 응원하는 많은 후원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로. 그런 과정들에서 사실은 저의 팬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클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거기서 저도 성공을 해서 그거 가지고 첫 번째 도서가 출간되기 전에 그분들께 먼저 책을 보내드렸거든요. 하나씩 다 사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출간하려고 하면 전자책이나 클라우드 펀딩으로 조금 시작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책으로 완성되는 과정으로 쓰시면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책 쓰기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 쓰기는 굉장히 일상 글쓰기로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SNS 글쓰기를 하시잖아요. SNS 글감 소재로도 책 쓰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고 계셨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써야지 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막 쓰기보다 나의 일상의 소재들을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관찰하는 시간 안에서 저의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나의 하루 정도는 아마 여행을 가서든 나의 삶,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찰하시고 충분히 생각하신 다음에 나의 이야기,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걸로 좀 책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사람이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인도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책 쓰기를 할 수 있고, 이번에 책 쓰기 일기 과정을 제가 진행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누구나 자기 삶의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내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다양한 삶들을 살고 계신지 이야기의 소재나 내용들이 다 다른 이야기
이야기였어요.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재들을 꺼내서 쓰시면 충분히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일기분들이 저희가 10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지금 책을 출간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회사 대표님이신데 본인의 이야기를 우리 회사 직원들이나 동료 후배들한테 살아왔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주고 싶어서 올해 연말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해서 출간하신 대표님들이 계시고요. 한 20년 정도 일을 하셨던 의사 선생님인데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쓰고 싶어하는 작가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엔잡러 작가님들 계시거든요. 글쓰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일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을 때 이 글 쓰는 방법을 조금 간결하게 쓰고 문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어휘의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그래서 매주마다 라이브 피드백을 통해서 글 원고를 제출한 거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진행을 해드려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리면 그 다음 주에 원고는 확 달라져가지고 오시거든요. 처음에 글쓰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하나씩 과정을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글을 이렇게 잘 쓰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셨습니다. 누구나 책 한 번쯤은 써야지라는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언젠간 써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저랑 만났던 작가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언젠간이 지금이구나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를 만나서 오늘부터 책 쓰기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나의 그 언젠간가 현실이 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작하면 내가 앞으로 내년 봄이면 정말 작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강연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작가님들이 쓰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저희 수업에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